고인 관련 사실을 습득한 후에 언론에 공개된 고인의 자필 문건을 보고 필적을 연습하여 편지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경찰이 공개한 압수품 중에는 300여 장의 장자연 씨 관련 신문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기사 내용이 편지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도 많다는 건데요. 위작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인만 복사한 이 외에도 봉투를 조합해 만든 흔적들도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3월 27일, 3월 27일. 전모 씨는 장자연 사건에 대한 탄원서와 함께 편지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0년 전부터 고인을 알고 지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경찰의 조사는 달랐습니다. 고인은 정읍에서 초중고를 졸업하였고 전모 씨는 초중학교는 강진에서 고등학교는 전남 광주에서 다니다가 2학년 때 중퇴한 이후 부산과 서울에서 지내는 등 생활권이 달랐습니다. 경찰은 또 전모 씨가 관계망상증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던 사건. 하지만 편지는 가짜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건의 의혹도 이대로 해결이 된 걸까요? 그 사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작성한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그 젊은 가능성 있는 여성이 살아남아 보려고 했던 그것이 규명됐는가가 문제겠죠. 2년 전 고인의 유서가 되어버린 이 문서에도 분명 이번 편지에 담긴 내용은 있었습니다. 술 접대와 성착취로 힘들어했던 고인의 외침. 심지어 어머니 제삿날에도 술 젓대를 해야 했고 부르면 언제나 나갔다. 이모 씨, 김모 씨 진술입니다. 수 씨가 변명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모든 정황으로 보아 범증 충분하여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증인들의 진술과 경찰 조사에도 불구하고 거론된 유명 인사들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또한 성착취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던 소속사 대표 김 씨에 대해서는 폭행죄만을, 전 매니저 유 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만을 적용했는데요. 결국 성착취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이 사건은 종결이 됐습니다. 고인의 친필 편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재수사가 불가능하지만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새로운 수사 단서가 확보되는 경우 언제라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사라진 고 장자연 사건, 분명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을 텐데요. 그녀가 죽음으로 남아 얘기하고자 했던 진실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가수 크라운 제이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크라운 제이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폭행 혐의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확실히 진실을 밝혀야 되고 제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았으니까 강력하게 이제는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고 싶어서. 지금 만나는데 그걸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큰 인기를 모았던 크라운 제이. 그런데 지난 9일 전 매니저였던 서모 씨가 그를 강도,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크라운 제이가 직접 폭행했다. 네, 뭐 이러면서 막 때리니까 이제 그냥 맞았죠. 서 씨의 주장에 따르면 크라운 제이 측이 자신을 폭행한 후 대출금을 대신 갚는 각서를 쓰겠다는 건데요. 크라운 제이 측의 말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 각서는 서 씨가 스스로 작성하여 교과해 준 것이고 서 씨가 주장하는 폭행 및 강요는 전혀 없었다. 엇갈리는 양측의 주장, 한밤이 크라운 제이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폭행이 있었던 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고요. 단 한 번도 옷자락을 잡은 적도 없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자리에, 그 바로 옆자리에. 다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 저인 줄 알아보시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막 협박을 하고 모함을 하고 욕설을 퍼붓고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 서 씨가 돈 때문에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며 관련된 증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형이 보증을 서주면 내가 신용대출로 2억을 받을 수 있다. 그 돈으로 내가 뭘 좀